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제 우리 3장 간선 및 분기회로의 설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야 진정한 테이블 스펙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자, 테이블 스펙이라고 이 과목명이 불리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표가 테이블이죠. 그리고 스펙은 수치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1번부터 4번까지는요. 단순히 계산 같은 거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표만 해석을 잘 하신다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 유형이 1번부터 4번까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저와 함께 이 1번 문제를 푸시면서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1번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 1번 문제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동그라미 치거나 이렇게 선이 가는 거를 잘 같이 따라오시면서 제가 꼭 시험장에서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는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선 분기선의 설계입니다. 다음 그림은 농용 유도 전동기를 공사 방법 B1, 굉장히 중요하죠. XLP 전원전선을 사용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표를 해석할 때 바로 공사 방법과 전선의 종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자, 도면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테이블 스펙 문제를 보시면은 이러한 그림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용량이나 각종 기동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헛개비입니다. 얘네들은 헛개비. 그냥 이렇게 시설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밑에 있는 수치들이죠. 이 수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용량, 그리고 두 번째 기동 방식들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지깁기동이냐, 바로 직접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기동이냐, 아니면은 기동기를 사용했냐. 기동기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동기 쪽에서도 나중에 뒤쪽에서 문제로 보시겠지만요. Y델타 기동이냐, 그냥 단순한 기동기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일부 답안이 좀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7.5, 15, 0.75 그리고 3.7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다 삼상 전원들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 접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수치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페이지를 시험장에서 넘기실 때 어때요? 그렇죠. 부드럽게 계속해서 산정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7.5짜리, 그리고 15짜리, 0.75짜리, 그리고 3.7짜리가 있다더라. 자, 근데 우리 이 15짜리는 기동기 사용이라는 거,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기동기 쪽은. 그리고 무슨 작업을 먼저 해놓으면 좋냐면요. 바로 이 전체 전동기의 총계, 합산을 먼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22.5 정도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 0.75 더하면은 몇 대요? 그렇죠. 23.25 되겠고요. 여기다가 3.7 더하면은 우리 26.95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런 거를 미리 계산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표에서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뭐다? 전동기의 총합, 총계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 자,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계속해서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간선의 최소 구입기, 간선의 금속관의 최소 구입기. 우리 전선의 구입기와 그 전선이 넣는 금속관의 구입기를 구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 용량 및 간선의 개폐기 용량, 차단기 및 개폐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번과 2번은 뭐래요? 간선 쪽 문제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표를 보실 때 간선표를 유의 있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고. 자, 3번. 7.5kW 전동기의 분기회로에 대한 다음을 구하시오. 그렇다면 얘는 분기회로 7.5짜리만 구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7.5짜리도 있었고 15짜리도 있었고 그렇죠. 0.75짜리도 있었어요. 그런 등등등등 있었는데 그 중에 7.5짜리만 보라 그랬고 이 중에 분기회로 쪽만 잘 봐서 읽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실 때는 1번 표가 뭔지. 자, 1번 표는 뭐래요? 분기회로 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를 보자마자 뭐를 표시하셔야 돼?
공사 방법, 그리고 전선의 종류인데 지금 이제 표를 좀 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위치가 조금 안 좋은데요. 이쪽 위치가 PVC, 그리고 이쪽 위치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XLPE다. 그렇다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공사 방법 B1과 XLPE를 잡았다. 그러면 이쪽 선을 쭉 그어주세요. 샤프 같은 걸로. 그래서 쭉 그면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을 긋는 이유는요. 내가 무언가의 전동기, 이쪽 라인이 지금 위에 보시면 전격 출력, 전동기 쪽이죠. 이 중에 전동기를 하나 딱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쭉 끌고 왔을 때 바로 굵기 산정이 끝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라인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개폐기 용량 또는 과자재 차단기 용량 그리고 각종 어떠한 수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나중에 주의하셔야 될게요. 바로 직입기둥이냐 기둥기 사용이냐, 직입기둥이냐 기둥기 사용이냐를 구분하셔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전동기 각각 개별적으로 어디 부분을 읽어줘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표 1은 뭐라고요? 분기회로. 자, 표 2는 뭐예요? 바로 간선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간선은 이 전동기들의 합산이 된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얘도 공사 방법과 XLP를 잡고 쭉 내리긴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표를 쓱 보시면요. 항상 간선엔 전동기수의 총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기수의 총계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합산을 한 이 수치를 말하는 거고요. 26.95가 나왔기 때문에 표를 내려보시면 자, 26.95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다? 얘보다 큰 값 산정인 30을 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위로 이 선을 라인을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 쭉 내리시면 되고 쭉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걸리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걸다 보면은 크로스 되는 부분 바로 이 35라는 거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전선의 굵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뭐 표로 맞는 알맞은 걸 찾아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간선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아까 분기회로는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왔죠. 뭐가? 바로 이러한 최대 용량의 것의 차단기 및 개폐기가요. 그런데 간선 같은 경우 이렇게 옆쪽으로 많이 주어지고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주의하실 거. 직입과 기동기가 있으면 당연히 기동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기동기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동기가 그 기준이 되고 모든 문제에서 조건이 다 직입만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이쪽은 무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입과 기동기가 나오면은 누구? 기동기를 우리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15짜리라는 기동기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15를 이렇게 내리시고 나중에 수치를 읽으실 때는 지금 잘 보시면은 위쪽이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아래쪽이 개폐기입니다. 칸 위 숫자 아래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전류 차단기가 위 개폐기가 아래가 대부분이긴 한데 직입과 기동기 사용 중에 또는 뭐 Y 데이터로 나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읽어 주셔야 되고 쭉 내려가시면은 제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이쪽 파트니까 우리 렌 6 이쯤 쭉 내려오시면 제가 미리 표현을 해놨어요. 혹시나 제가 칸을 틀릴까봐. 자, 우리 옆으로 계속 쭉 오다 보면은 지금 뭐예요? 그렇죠. 지금 150과 200이 잡혀 있죠. 자, 그렇다면은 벌써 기준만 잡아서 쭉 끌어 당겼더니 뭐를 구할 수 있을까? 간선의 굵기와 그리고 차단기 및 개폐기 용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의 대부분을 푸신 건데 하나를 아직 못 풀었어요. 어떤 거? 바로 금속관의 굵기 산정. 지금 이 굵기는 전선의 굵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선의 굵기를 가지고 뭘 하셔야 돼? 그렇죠. 금속관의 굵기를 산정하러 가셔야겠죠. 그럼 아직 이제 표가 쭉 내리시면은 전선관의 굵기 3번 표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전선관의 굵기는요. 대부분 다 몇 번? 그렇죠. 3상 3번짜리를 사용한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에서 Y 델타가 나올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기 때 Y 델타는 앞뒤로 나가기 때문에 6번을 사용하고요.
간선은 무조건 3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제가 조금 전에 굵기, 간선의 굵기 몇 선정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35 선정했었어요. 그러면은 간선의 굵기 선정한 걸 가지고 옆으로 가주시고, 그리고 3번짜리 이렇게 하면 크로싱 되는 바로 요거. 이게 바로 36짜리 후광전순간의 굵기, 관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표를 보시면요. 호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굵기 얘기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비어 있기 때문에 지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6호짜리 아니면은 36mm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요. 이거는 표에 맞춰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벌써 1번, 2번이 끝났습니다. 굵기는 몇 자리? 36자리.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선의 굵기는 35짜리, 그리고 차단기와 개폐기는 각각 150과 200짜리. 간선 문제 끝. 이렇게 표를 통해서 끝나는 거고요. 이제는 분기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표 1로 가실 때 이제 한 가지 다시 문제로 가면은 지금 이 문제는 7.5짜리에 관한 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기에서 다행히도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구할 줄 알면 나머지도 구할 줄 아시겠죠? 라는 가정하에 그냥 7.5만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7.5짜리를 저와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분기회로 7.5짜리를 따라가면요. 쭉 읽는다. 몇? 4. 7.5짜리의 굵기는 몇 자리? 4짜리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굵기 4인데 아마 이 문제에서 굵기를 묻지 않았을걸요. 굵기 없죠? 그런데 무슨 접선의 굵기? 이거는 도체의 굵기가 아니에요. 아까 뒤쪽에 표에 있는 거고 금속관의 최소 굵기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표 3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전선의 굵기 4라고 이 구한 값을 표 3의 전선관의 굵기에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굵기는 이 문제에서 사용하진 않는다. 뭐 할 때만? 5번을 할 때 하나의 일부 조건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7.5짜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 파트를 쭉 가주시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7.5는 기동기 사용이 아닙니다. 15짜리가 기동기 사용이고 7.5짜리는 직익기동이기 때문에 7.5짜리 읽으실 때 여기 읽으시면 안 돼요. 얘는 기동기 사용이고 그리고 여기를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직익기동식 개폐기 용량은 현장 분기 100, 자, 직익기동식 과절 차단기는 현장 분기 75, 100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전동기형 초과능금 전류계의 전격 전류는 30, 접지선 여기 있죠? 최소 굵기 10짜리 그렇게 딱딱딱딱딱딱 써주시면은 90% 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마무리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마무리로 전선간의 굵기 해야 되죠? 표 3으로 갑니다. 아까 우리 7.5짜리 뭐 했어요? 그렇죠. 바로 4짜리 적용했어요. 그럼 4짜리 쫓아가면은 몇 나와요? 16 나오죠? 크로싱 되는 부분. 그래서 16호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저는 화면이 막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1번 문제니까. 그렇다면 2번 문제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선, 분기선 설계입니다. 자, 전동기 M에서 M5의 사양이 주어진 조건 갖고 이것을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금속과 공사 실하고자 한다. 자, 전선은 XLP가 주어졌고요. 공사 방법이 B1이 주어졌습니다. 얘는 뭐다? 헛개비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문제를 봤더니 조금 더 난이도가 향상됐습니다. 어떤 게? 용량은 쭉쭉쭉쭉 써 있는데요. 용량 또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고 갈까요? 지금 봤더니 0.75 형광색이네요. 색깔 좀 바꾸고요. 빨간색으로 0.75짜리 그리고 3.7짜리 5.5짜리 15짜리 30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는 뭐다? 그렇죠. 기동 방식이 직인 말고 나머지 중에 얘는
Y 델타라고 문제로 주어졌고요. 얘는 기동기 사용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Y 델타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3본을 적용하는데요. 만약에 분기선, 개별적인 분기선 쪽에 본수를 산정하실 때는 이 Y 델타는 전동기 기준으로 우리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이제 뭐 쭉 넘어오겠죠. 몇 번? 6번이 필요한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를 분기적으로 산정하실 때는 6번을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이거 먼저 나오면은 뭐 하자? 합산 먼저 해놓자. 합산 먼저 해놓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더하면은 4.45 되겠고요. 여기다 5.5 더하게 되면은 우리 그쵸 9.95 되겠고요. 그리고 둘을 더하면은 우리 45니까 그냥 바로 45 이렇게 적용해 보죠. 그러면 54.9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쵸? 지금 그냥 다 순수하게 더한 겁니다. 그럼 54.95는 나중에 혹시나 간선 쪽에서 전동기 총계를 구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 볼게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까 문제랑 다르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왜? 아까는 하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다면은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다 쓰세요. 이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만 구할 줄 알면 5개 다 채우실 수 있는데 우리 M4를 한번 기준으로 구해보시죠. 왜? M4가 Y 델타짜리였기 때문에 15짜리 Y 델타. 그래서 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한번 제가 구해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간선 설계에 필요한 자료. 이것도 아까 했던 거니까 한번 저와 함께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왜 표를 꼭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표마다 순서가 달라요. 문제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 1이 후광 전선간 굵기네요. 1번에서는 분기, 간선, 후광 전선간인데 얘는 1번이 후광 전선간이고요. 우리 후광 전선간 굵기는 나중에 몇 번? 그쵸. 기본적으로 3번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6번 얘기했던 게 있죠. 뭐 할 때? Y 델타 분기를 작성할 때는 6번을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Y 델타가 걸려 있더라도 간선 자체는 당연히 L1A2S 3번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선을 할 때는 무조건 3번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2번 콘덴서 설치 용량인데 고민하실 필요 없죠. 왜?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각각 정적 출력별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200V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200V에 따른 용량을 그대로 써주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어려울 게 없다더라. 자, 다음 3번입니다.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래요? 간선에 관한 표래요. 그래서 간선표 나오자마자 우리 어떤 것부터 체크한다? B1의 XLP, 이번 문제에서 주어진 XLP 쭉 내려간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기동기 사용 중에 최대껏 몇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30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30 쭉 내려간다. 이 작업을 먼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동기의 수의 총계 구해놨었죠. 54.95래요. 그러면은 수의 총계는 하고 딱 봤더니 54.95니까 이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몇을? 63.7 라인을 잡고 쭉. 그리고 얘도 쭉 따라오면 아마 이쯤일 겁니다. 이쯤. 요거 좀 다시 제대로 그릴게요. 자, 쭉 따라오고 이쯤. 그리고 이쪽도 아마 이쯤. 여기에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간선 문제를 푸실 때는 이미 게임 끝났죠. 얘와 쭉 와서 95 굵기 300, 300. 그러면은 이 95를 가지고 마무리 뭐만 하면 간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표 1로 갔을 때 이거 기억해내시면 돼요. 간선 굵기는 95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요. 혹시나 조금 이따 저도 잊어먹을 수 있죠. 간선 굵기는 95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자, 우리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이번엔 표 4가 분기 회로네요. 선생님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표가 어떻게 1, 2, 3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표 4까지 있네. 그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콘덴서 용량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분기회로 같은 경우도 공사 방법과 종류 먼저 잡으시고 얘를 어떻게 쭉 잡고 내리시면 된다. 그리고 전격 출력은 각각이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과 뭐라 그랬어요? M4만 하나 해보자 그랬죠? 이거 굳이 하나하나 쫓아갈 필요 없죠? 지금 저와 함께는 M4니까 뭐 15짜리 이렇게 달리시면은 우리 아마 둘, 넷, 여섯 번째 사항이죠? 여섯 번째 사항이니까 우리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럼 크로스되는 바로 요 놈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분기회로 15짜리는 10. 뭐 물론 30짜리 잡으면 몇이에요? 35. 이런 식으로 거기 M5, M4 따다다다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본 거고요. 얘 또한 뭐예요? 갭폐기 용량, 가져차는 용량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잘 보세요. Y 데이터도 어찌됐든 기동기 사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 데이터 우리 15짜리나 30짜리 잡으실 때는 이쪽 라인을 읽어주시는 거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몇 짜리? 15짜리 Y 데이터를 잡았고요. 자, 이거 전부와 전류고 이제 여기는 직입, 근데 이번엔 뭐 기동기 사용. 여기는 직입, 그리고 기동기 사용. 전류의 눈금, 그리고 이거 접지선의 굵기.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머릿속에 다시 우리 15짜리 굵기 좀 전에 몇? 10.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거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위에 요것도 많아. 현장 분기인데 기동기 사용한 거를 잡아줬고 각각의 이 전극전류 표나 이런 거를 적용해 주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위에 칸을 다 채울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순서대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채우시면 되는데 뭐가 아직 안 구한 게 있어요. 뭐 전선의 관의 굵기. 1번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관의 굵기에서 우리 뭐 하자 그랬어요? 일단 간선 먼저 보도록 하죠. 간선. 자, 우리가 간선을 보는데요. 간선 같은 경우 아까 95. 그래도 머릿속에 좀 남아 있네요. 자, 95짜리였고 3번이니까 쭉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몇 짜리? 54짜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3번 쭉 내려와서 54짜리. 그럼 54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분기선은 Y 데이터를 우리가 풀어보기로 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는데 아까 몇 짜리? Y 데이터. 그렇죠. 그러면은 36짜리가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금속관의 굵기 쪽이고 왜? 나머지는 다 3번 적용을 하는데 M4는 Y 데이터니까 바로 이 파트 여기에 답안을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표 1에서 아까 선생님 콘덴서 용량 같은 거 헷갈리는데요 하면은 표 2에서 지금 문제에서 주었습니다. 다 마이크로페럿 읽으라고. 그럼 이거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7.5짜리는 이거, 15짜리는 이거, 3짜리는 이거. 그래서 각각의 답안을 채워주시면 완료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그런데 뭐만 조심하시자? 그렇죠. 바로 아까 우리 이제 쭉 Y 델타 쪽을 좀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보실 때 이 기동기 사용도 항상 조심해야 되죠. 기동기냐 Y 델타도 기동기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이쪽을 잘 읽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선의 설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부터는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히려 앞에 문제보다 표 같은 건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더 해주시면 된다. 자, 사용자는 380V인 삼상 직입 지동전동기 1.5kW짜리 한 대, 3.7짜리 두 대와 삼상 15짜리 기동사용기 전동기 한 대 및 삼상 전열기 3kW를 간선에 연결하였다. 이때 간선의 굵기 그리고 간선의 가저를 차는 게 용량을 다음 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 또 써봐야죠. 또 써봐야 됩니다. 자, 1.5짜리 숫자 안 보이니까 자, 3.7짜리 두 대 그리고 15짜리 그리고 얘는 뭐래요? 기동기 사용.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전열기. 삼상 전열기라고 했네요. 전열기 몇 킬로? 3kW. 나름 중요한 요건입니다. 나중에 검토사항 할 때 이놈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냥은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인데 검토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뭔가 규약 전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이쪽 라인 부분. 왜 이쪽 라인 부분이에요? 문제가 380V이기 때문에. 380용 이쪽을 기억해 주시고요. 각각 출력에 따른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내리시면은 우리 쭉 보시면은 간선의 굵기 나와 있네. 그렇다면 이 문제도 아직 제가 동그라미 안 치고 왔지만 여기서 바로 있죠. 공사방법 A1과 PVC. 이 문제는 B1과 XLP가 아니네요. A1과 PVC를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은 A1 그리고 PVC 이쪽 라인이네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아까 쭉 봤더니 15짜리 기동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잡는다? 15짜리 기동기 부분을 잡는다. 그래서 이쪽을 쭉 내려간다. 그래서 쭉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상황이고 얘는 세 번째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갔더니 우리 합산한 값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합산 아직 안 해봤네요. 자, 합산하면은 지금 얘가 7.4니까 7.4에 1.5 더하면은 8.9죠. 자, 8.9에다가 15 더하면은 23.9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15 하면은 23.9. 이게 합산값이기 때문에 23.9를 찾아가십니다. 그 23.9를 찾아가면 여기인데 우리 30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쪽을 쭉 적용하면 되는데 아까 세 번째 라인 쫓아왔으니까 간선의 굵기는 25가 되겠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우리 아까 몇 번째 라인 잡아왔어요?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라인. 그러면은 지금 이쪽부터겠네요.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라인. 우리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뭐가 나와요? 간선 쪽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밑에 조건들은 별 조건 아니고요. 선생님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검토사항을 한번 해봐야 돼. 왜 검토사항을 해봐야 되냐? 규약 전류값이 있어요. 그럼 규약 전류값이 있다는 건 도대체 뭐냐? 자, 한번 보실게요. 1.5짜리 규약 전류는 지금 몇이래요?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4.1이래요. 그리고 다시 위쪽에 3.7짜리네요. 3.7짜리 규약 전류는 몇이래요? 9.16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더하기, 자, 여기다 잠깐 계산해 볼까요? 9.16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2, 3. 그죠? 18.32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18.32를 더해 보죠. 18.32. 그러면 22.52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위로 가서 15짜리 한 대 있대요. 그럼 15짜리 규약 전류는 몇일까? 34.21. 그러면은 최종 더한 값은 56.73.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죠? 각각의 흐르는 전류, 규약 전류 값이 아까 전등수의 총계 옆에 표가 만족을 하려면요. 그 규약 전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겠죠. 각각을 더했더니 대충 표로 내가 했더니 그 표보다 더 넘어 얘가. 그러면은 띡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랑 비교는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봤더니 아이쿠 다행이네. 지금 봤더니 30을 적용했을 때 65.8이 나왔어요. 그러면 65.8과 얘를 비교했더니 이쪽이 더 크죠. 우리가 적용한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규약 전류까지 정확히 주어졌기 때문에 해당 사항도 비교해보고, 만약에 선생님들 규약 전류 값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간선에서 얘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 단계 더 크게 규약 전류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들은 다 이걸로 통용해서 끝나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간선의 설계 두 번째 파트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조건을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좀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교재에 좀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잡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80V 3상 유도전등기 회로의 간선의 굵기와 기구의 용량을 주어진 표에 의하여 간이 설계를 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간선의 최소 굵기와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왜? 우리가 어떠한 간선의 최소 굵기와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테이블 스펙이기 때문에 어떠한 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밑에 딱 조건을 봤죠. 공사 방법 항상 중요하고 절연, 한마디로 PVC 절연 전선을 사용했다는 거. 바로 이 두 가지 일단 중요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자, 제가 어느 부분이 조금 애매하냐? 바로 이런 부분. 자, 직익기동입니다. 기동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답이 달라져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차단기 같은 거, 바로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 산정할 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직익기동 그리고 7.5짜리를 기동기를 사용한 거. 두 가지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재를 봤더니 이게 기동기입니다. 어느 교재를 봤더니 직입입니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저희는 둘 다 한번 산정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표 보시죠. 380V 삼상 유등기의 간선의 전선의 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를 하나하나 쫓아가기 좀 바빠서 미리 좀 이렇게 쭉 선을 좀 그어놨어요. 자, 우선 전동기 수의 총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분들 자, 짠 하고 봤더니 전동기 수의 총계 0.75, 1.5, 3.7, 3.7, 1.5를 다 더하시면 되겠죠. 다 더하면은 몇이 나오는가 제가 좀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17.1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7.15보다 큰 거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17.5보다 큰 거 바로 19.5가 되겠네요. 왜 17.75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라인만 보게 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테이블 스펙 푸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위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위로 갔더니 지금 직익기동 그리고 기동기 사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직익기동 문제든 기동기 사용 문제든 일단 얘는 위치가 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위치가 좀 틀어져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자, 하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전체가 직익기동이었다 아니면 기동기 사용이었다. 어쨌든 이쪽 라인을 사용한다는 거.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이쪽 라인을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 어떠한 조건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몇 자리 사용했어요? B1에 PVC를 사용했다. 그러면 전선의 굵기는 이쪽을 쭉 따라가서 10이 크로스가 되죠. 그렇다면 굵기는 10 하면 되는데 얘가 직입이냐 아니면 기동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자, 어쨌든 이쪽은 맞는데 위에를 보시면은 과전류 차단기 직익기동이 칸 위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Y 델타 기동이 칸 아래라고 했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조건에서 가장 큰 7.5짜리 기준 시험에서 기동기 사용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수치 봤듯이 기동기 사용이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직익기동. 직익기동이 위쪽이죠. 기동기 사용이라고 나왔다 하면은 요거. 그리고 만약에 직익기동이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요게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약에 교재에서 얘를 어떻게 얘를 이렇게 지금 교재 직입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기동기 사용이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답안이 맞고요. 자, 그리고 얘를 만약에 직입으로 보겠다 그러면 몇으로? 그렇죠. 우리 75로 변경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떤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더 써놨는데 이게 뭐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류가 또 주어져 있어요. 각각. 그러면은 이 전류가 실제로 허용이 가능한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전류값 다 더하시면은 42.8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42.8이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선정한 게 얘예요. 그런데 42.82가 다행히도 이 사이에 걸려 있죠. 그렇다면은
47.4 충분한 전류 허용 전류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이 그대로 허용이 되겠다라고 검토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직입기동이냐 기동기 사용이냐에 따라서 바로 이 칸에 수치를 정확히 써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